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드디어 점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을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아셨죠? 근데 영상 보시면서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영상 뒤로 하셔가지고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평가지표 36번 배설관리입니다. 배설관리 말 그대로 이제 배설관리는 간호파트에도 속하고요, 요양파트에도 속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님, 요양사님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아마 평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평가 배점은 총 3점이 배정되어 있으세요. 점수가 높죠. 높은 만큼 또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한 중상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왜 중상 정도 되면 평가 기준 1번 때문입니다. 자, 평가 기준 1번 보실게요. 배설 관리가 필요한 수급자를 파악한다. 기록이죠. 여기서 나오는 게 집중 배설 관찰 기록지입니다. 자, 화면에 제가 집중 배설 관찰 기록지 서식을 올려놨는데요. 집중 배설 관찰 기록지는 말 그대로 뭐냐면 우리 어르신이 이제 입소하고 나서 서비스가 개시가 됐죠. 입소하고 나서 신규 어르신 기준으로 14일 안에 연속 72시간 동안 어르신의 배설 상태를 4시간 관찰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3일 연속 진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어려운 게 뭐냐면 매 시간마다 관찰 진행을 기록을 남기시고 또 3일 매일매일 총평과 3일간의 총평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총평 의견을 내셔가지고 그 의견을 이번 매뉴얼에는 만약에 평가 결과에 평가 결과가 아니죠. 우리가 욕구사정 집중 배설 관찰 기록지를 이제 작성하셔서 총평을 나온 총평과 우리가 원래 이제 올해 2월부터는 우리가 원래 개시 전에 통합적 사정으로 해서 급여 계획을 구성하시잖아요.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서가 먼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구성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집중 배설 관찰 기록지 3일간 어르신의 배설 상태를 관찰을 했는데 상태가 이제 다를 경우 급여 계획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급여 계획을 우리가 구성할 때는 어르신의 배설에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르신이 입소하고 나서 이제 3일간 우리가 집중 배설 관찰 기록지를 기록을 하고 어르신의 배설 상태를 관찰을 했더니만 이제 어르신이 잦은 소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요실금 형태로. 그러면 이제 배설이 우리가 초기 급여 계획과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급여 계획을 한 달 안에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배설 상태가 이상이 없었지만 집중 배설 관찰 기록지를 구성하고 나서 배설의 상태가 많이 달라졌다면 급여 계획을 변경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언제부터라고요? 파란색 글씨다 보니까 올해 2월 1일부터 2021년 2월 1일부터 이게 적용된다 보시면 되세요. 그럼 집중 배설 관찰 기록지 보시면 우리가 서식 기록하실 때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야간에도 기록해야 되나요? 야간에도 해야겠죠? 야간에도 이 어르신에 대해서만큼은 야간에도 진행해서 기록하셔야 됩니다. 서식에 따라 기록을 하시고요. 또 작성을 누가 해야 될까요? 작성을 간호사님이 하셔야 될까요? 요양보호사님이 하셔야 될까요? 야간에 간호사님이 없는데요. 주간에 간호사님이 계실 때는 간호사님이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이제 야간에는 요양보호사님들이 배설 상태를 체크를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요양보호사님들이 이제 관찰한 것들을 아침에 이제 간호사님이 출근하셔가지고 들은 내용을 간호사님이 기록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작성자는 간호사님이 작성자의 사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종합 의견을 꼭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집중배설 관찰 기록지는 매년에 하는 건가요? 신규 어르신이 들어오시거나 딱 한 번만 하시는 건가요? 정답은 한 번만 하시는 겁니다. 매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처음 어르신 새로 들어오시면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질문 들어오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 어르신이 퇴소했다가 한 달 안에 다시 들어오셨으면 하셔야 되나요? 기준은 한 달입니다. 한 달이 만약에 넘어가셨다면 집중배설을 다시 하셔야 돼요. 모든 욕구사정뿐만 아니라 급여계약서 자체도 우리 어르신이 새로 만약에 서비스를 하다가 그만두시고 한 달이 넘어가서 또 석 달이나 넉 달 뒤에 다시 들어오시면 모든 초기간호 사정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구성돼야 됩니다. 집중배설도 마찬가지로 마시면 되세요. 그만큼 집중배설 관찰 기록지는 어떻게 보면 초기간호 사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름은 모든 것들은 올해 2월 1일부터 급여 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면 집중배설 관찰 기록지는 급여 개시 이후에 14일 안에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되세요. 그만큼 작성 구성이 힘듭니다. 평가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제 확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요.
자, 평가 기준 2번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 2번은 이제 배설 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이제 적절 조치를 취하냐. 자, 이 항목은 뭐냐면 일일 배설 관찰 기록지세요. 일일 배설 관찰 기록지. 일일 배설 관찰 기록지가 뭐냐면 우리 그 매일매일 여왕사님들이 기록해야 될 기록 중에 하나인데 어르신에 대한 배설을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소변이나 배변을 진행하셨다면 당연히 기저귀 교환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럼 그 시간을 기록하고 내가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매일매일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화면에 제가 일일배설 관찰 서식을 띄워놨습니다. 이 일일배설 관찰 기록지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이걸 교환이나 교체를 하시면 안 되세요. 제가 가끔 기관에 이제 들어가서 일일배설 관찰 기록 확인을 해보면 매일매일 동일한 시간대에 배설 시간대가 기록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만 배설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평가 매뉴얼은 명확합니다. 수시로 보라는 겁니다. 수시로 보고 어르신이 소변을 했다면 할 때마다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관에서 보통 이렇게 기저귀 교환 타임을 좀 정해놓으세요. 또 시군구에서 또 4시간에 한 번은 또 기저귀를 최소 정해진 상황에서 기저귀 상태, 배설 상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4시간에 한 번씩 배설을 적어 놓으시는데 그게 안 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수시로 봐야 된다. 따라서 매일매일 기록된 일일 배설 관찰기의 시간이 일정 달라야겠죠. 우리 정상적인 사람도 또 시청하신 분들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소변이나 대변을 하시나요? 아니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시는 거니까 시간이 달라야겠죠. 두 번째 뭐냐면 배설 횟수세요. 제가 가보면 저기 적어놓은 소대변에 대한 일배설 관찰기 횟수가 매일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 하루에 7번씩 매번 7번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도 하루에 소변 대변 합쳐가지고 3번일 때도 있고 4번일 때도 있고 2번일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횟수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매번 달라지는 거 아니더라도 한눈에 봤을 때 이게 너무 똑같다면 정해진 걸로 봅니다. 평가관들이. 그러니까 평가 기준 2번 우리가 수급자에게 적절한 취하의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일배설 관찰기를 기록할 때 시간 횟수가 수시로 그러다 보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기록된 게 아마 원장님들 이거 보시고 우리 2년치 기록된 일배설 관찰 기록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똑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답변 아마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또는 일배설 관찰 기록지를 작성하면서 우리 급여지급 기록지에도 배설 관리의 횟수 기록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횟수 기록한 거와 일배설 관찰 기록지가 맞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급여지급 기록지에는 이분이 오늘 배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변 소변 합쳐가지고 6번 했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1배설 관찰 기록지 세부 기록에 들어가 봤더니 3번만 돼 있다. 그럼 안 맞죠? 그럼 인정을 안 합니다. 반드시 급여지급 기록지의 배설 관리 횟수와 1배설 관찰 기록지에 있는 횟수가 맞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작성자도 맞아야겠죠? 왜냐면 급여지급 기록지는 긴말자 영생 적어놓고 1배설 관찰 기록지에는 김희동 요양부 선생님 적어놓으면 말이 안 맞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작성자 부분도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평가 기준 2번도 세부 확인 방법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다고요. 침실당 1개 이상의 이동형 자변기나 희동 배변기를 이제 구비해야 되는 거고요. 간이 소변기는 인정 안 된다는 거. 현장 평가네요. 비용 들어가는 거. 이 부분은 원장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연장의 항목이세요. 자, 세 번째 평가 기준입니다. 의사 처방에 따라 위치 동력을 관리한다. 기록과 현장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기록은 딴 거 없습니다. 의사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 또는 촉탁의 의견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위치도의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기록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록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건 뭐냐면 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표를 평가관한테 보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는 실제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이제 평가관들이 확인을 합니다. 잘 관리를 하는지, 유체분열관의 위치라든가, 소변 주머니 위치죠. 그다음에 청결 상태 등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신다면 평가 기준 3번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세요. 지금 제가 평가 기준 36번 배설 관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점수는 3점입니다. 난이도는 제 생각에 중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집중 배설 관찰 기록지를 작성해야 된다. 어르신마다 딱 한 번 작성을 하시는 거고 연속 3일 동안 즉 72시간 동안 매시간 어르신의 소변 횟수와 배변 횟수 또 수분 섭취량 부분을 기록해야 된다.
기록을 하고 총평을 냈을 때 우리가 직전에 구성했던 급여계획서가 다르다면 급여계획서를 변경해야 된다. 이 부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일일 배설 관찰 기록지를 우리 영사님들이 기록을 하실 때 반드시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수시로 점검해서 기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적혀진 시간과 횟수가 일정 부분은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유치도뇨관입니다. 의사의 처방 전 진단서, 소견서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 소견서와 진단서, 처방 전이죠. 대로 우리 간호사님들이 관리를 하는지, 뭐 소변 주머니의 위치라든가 청결 상태 관리를 현장 점검 잘 관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벌써 평가 지표 36번까지 왔습니다. 유학원이 50번이죠. 공생이 48번이면 거의 한 7, 80%까지 기본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해가지고 제가 찍는 영상이 아마 평가번호 40번까지 갈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에 평가 지표 40번까지 아마 영상이 업로드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원장님들은 아니면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기반으로 토대를 해가지고 이제 출발선에 서셔야 돼요. 왜냐면 평가 확정 매뉴얼이 발표되기 전에 출발선에 쓰셔야 됩니다. 기존에 내가 했던 것들 다시 점검하고 평가가 기준이 이런 거였구나. 그 기준을 내가 명확히 해야 되고 출발선에 쓰신 다음에 이제 평가 매뉴얼이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 평가가 지금 시작되는 게 말들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2월 20일부터 시작을 할 거다. 어느 기관은 3월 4일, 3일 정도에 시작을 할 거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4월 달이 넘어야 진행될 거다. 말이 많은데요. 확실한 건 진행은 됩니다. 진행은 되는데, 아마 진행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재가기간 평가 때도 평가가 진행되다 멈췄다, 진행됐다 멈췄다. 다 코로나가 만약에 막 위험해지면 평가는 멈춥니다. 따라서 지금 2월 20일이 됐든 3월 초가 됐든 우리 원장님들은 뭐냐면, 제 생각엔 적어도 3월, 2월 말까지는 모든 평가 준비를 마쳐야 된다 보시면 되세요. 자, 다음 주나 1월 20일 정도까지 확정 매뉴얼 발표되면 그 뒤에 이제 응용편들이 막 올라오면 응용편 보시면서 충분하게 2월 말까지 우리가 평가 준비를 어느 정도는 마무리할 거라 봅니다. 저도 숨가쁘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강의가 좀 딱딱했나요? 아재 개그 쓰지 말라고, 저희 까칠한 김대리한테, 쉬는 시간에 좀, 한 소리 들었고요. 제가 좀 이게, 딸 둘을 키우다 보니까 여자한테 좀 약합니다. 그래도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남은 하루, 또 보람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평가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